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잘 들리시죠? 잘 들려요. 예. 예. 오늘 제가 할 논문은요, 딥 포토 스타일 트랜스퍼이고요. 예. 혹시 뉴럴 아트 논문 안 보신 분 계신가요? 좀 오래됐죠, 나온 지. 예.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준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근데 안 보고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논문은요. 시작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지? 네. 그래서 먼저 뉴럴 알고리즘 for 아티스트 스타일 논문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예. 일단 이 아티스트 스타일 논문은요. 이게 어떤 사진이라도 명화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논문이고요. 그래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런 사진이 있으면은 그 사진을 원하는 명화의 스타일로 다 만들어주는 그런 논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진이라도 명화처럼 만든다라는 거는 어떤 사진이라는 건 사진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명화라는 건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은 컨텐츠의 관점과 스타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에 알아둬야 될 거는 그러니까 이 논문의 그 레퍼런스예요. 첫 번째 레퍼런스 논문은 Understanding Deep Image Representations by Inverting Them이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기존에는 영상 처리에서 피처를 어떻게 잘 뽑냐 이런 데만 관심을 가졌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뽑은 피처로부터 어떻게 다시 이미지를 복원을 했을 때 잘 복원이 되겠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구현했던 논문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컨브레이어의 피처 맵들을 가지고 다시 오리지널 이미지를 복원을 하는 걸 해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컨브원 레이어에 있는 피처 맵을 가지고 오리지널 이미지를 복원을 하고 얘는 컨브2, 얘는 컨브3 이런 식으로 그 피처 맵으로부터 이미지를 복원을 해내는데요. 보시면은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조금 덜 왜곡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더 많이 정보를 날려버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게 결국은 피처로부터 이미지를 복원을 해내는 게 어떤 컨텐츠를 제너레이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4년도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그러면은 피처 맵으로부터 이미지를 복원시키냐면 일단 이 오리지널 이미지의 피처 맵과 처음에는 이제 화이트 노이즈 이미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화이트 노이즈 이미지로부터 제너레이션 된 이미지, 화이트 노이즈로부터 제너레이트 된 이미지의 피처 맵이 요 px고요. 이 px와 오리지널 이미지의 피처 맵, p0의 민스퀘어 에러가 최소화되게끔 하는 x를 구해요. 보통은 우리가 로스 펑션을 정의하고 학습을 할 때 이제 w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트를 구하는데 얘는 웨이트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x를 구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입력에 x가 있고 어떤 네트워크를 통과하면 w를 통과하면 y가 나오고요. 이 y를 타겟이랑 비교해서 로스를 이제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로스로부터 백프로파게이션 하면서 이 w를 구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이 w를 구하는 게 보통인데 그러니까 x랑 y의 데이터 페어가 주어지면 이 w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백프로파게이션으로. 근데 여기서는 y랑 w 페어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x를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이
네. 있는데 네네. 레귤러라이저도 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거요? 네. 이거는 진짜로 그냥 뭐 L2 레귤러라이저 이런 식으로 레귤러라이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스타일 트랜스포 논문에서는 이걸 안 써요. 안 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뭐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토탈 베리언스인가? 토탈 베리에이션인가? 그런 그래요? 로스를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가요? 사실 이 아닌가요? 그, 논문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 예. 스타일 트랜스포 논문에는 예. 그러니까 로스 레귤라이저 자체는 안 쓴다고 나와 있지 않은데, 예. 구현하는 거 보면, 코드들 보면 토탈 베리에이션, 디노이징, 레귤러라이저를 쓰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게 이 논문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쓴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아닌가?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사실 이 논문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예. 저도 근데 이 레귤러라이저를 정확하게 그때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가지고 혹시 아시나 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화면 딴 데로 넘겨도 이 스크린 쉐어에는 문제가 없겠죠? 지금 잘 보이죠? 화면은. 네. 제가 지금 보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나중에 한번 좀 보고 슬랙에다가 또 채팅으로 조금 공유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레퍼런스로 나왔던 논문이 텍스처 신세시스 관련한 논문인데요. 예. 여기서 이제 텍스처라는 게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기 오리지널 이미지가 이제 여기 있죠. 예. 이거랑 똑같은 텍스처를 가지는 것들을 피처 맵으로부터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네 번째 풀링 레이어에서 만든 거는 거의 비슷한 느낌이죠. 세 번째도 뭐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논문에 의하면. 예,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스타일 제너레이션에 이용하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 스타일 정보를 뽑아내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램 매트릭스라는 걸 이용을 해요. 그래서 그램 매트릭스라는 건 뭐냐면은 예전에 오토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피처맵을 가지고 벡터로 만들고 그 벡터를 가지고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구해요. 예, 코릴레이션이라는 거는 뭐 그 피처맵이랑 같은 그 피처맵 A랑 피처맵 B를 곱해가지고 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곱해서 G라는 그램 매트릭스를 만들어요. 예. 근데 이 코릴레이션에 텍스처 정보 혹은 스타일 정보가 숨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그게 요 논문에 제가 봤을 때 요 논문에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슬쩍 봤는데 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나온 대충의 흐름을 보면은 이 텍스처라는 거는 어떤 피리오디시티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의미이다 정도로 가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 그림도 보시면은 뭐 약간 비슷한 돌멩이가 계속 같이 나오고 있고 뭐 비슷한 과일이 계속 같이 나오고 있고 뭐 비슷한 숲의 잎사귀나 줄기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텍스처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떤 피리디시티면은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에 자기 상관도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성이 있으면 상관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아마 코릴레이션을 쓰기 시작한 게 아닐까라는 게 이제 저의 추측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예예. 저 피처끼리의 그런 코릴레이션을 구하면은 예를 들어서 네. 뭐 A라는 피처가 있고 약간 네. 시프티드된 B라는 피처가 있으면은 네. 뭐 그런 식의 시프트된 여러 가지 피처들의 코릴레이션을 구하다 보면 걔네들이 마치 에버리징 효과처럼 이렇게 뭉개지잖아요. 음, 그렇지 않을까요? 코릴레이션을 구한 다음에 다시 서메이션을 하기는 하지. 예. 그래서 이런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인베리언스는 어떻게 그러니까 나오는 트랜슬레이션 걸까요? 있으면은 제 생각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똑같은 피처인데 조금씩 움직이고 조금씩 움직이면은 사실 제가 봤던 자료에서는 트랜슬레이션에 무관하게 그램 매트릭스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건 틀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램 매트릭스도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토 코릴레이션의 레그 정보라 그래야 되나? 그만큼 시프트가 돼서 코릴레이션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이라. 네, 넘어가시죠. 계속, 네, 하시죠. 네. 제가 요거 관련돼서 다른 자료를 하나 좀 드릴게요. 그 시프트 인베리언트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아리까리 하더라고. 아닌 것 같은데, 예. 그건 제가 이따가 슬랙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스타일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로스는 이 그램 매트릭스의 그 각각 엘리멘트들의 민스퀘어 에러로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로스를 정의하고요. 이걸 미니마이즈 하게끔 해서 다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뉴럴 알고리즘 오브 아티스틱 스타일은 이 방금 설명드렸던 두 개의 논문을 한꺼번에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처맵으로부터 이 스타일 제너레이션과 컨텐트 제너레이션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하겠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컨텐츠를 적당히 뭉개주면서 대신 스타일 정보를 조금씩 가미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로스를 그냥 두 개를 더해줘요. 그래서 토탈 로스는 그 컨텐츠 로스에 알파만큼 웨이트를 주고요. 스타일 로스에 베타만큼 웨이트를 줘서 이제 사용자가 조절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티스틱 스타일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 이게 이제 사진 영상이에요. 얘를 이 고흐의 영상처럼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예. 그러면은 이 고흐의 영상처럼 만들어주는 우리가 제너레이션하는 영상이 이제 여기에 있고요.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 제너레이션하는 영상의 피처맵과 이 사진 영상의 피처맵을 이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게 컨텐츠 로스고요. 다음에 이 피처맵에다가 어떤 텍스처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함수 G를 통과시키는 거죠. 여기서는 그램 매트릭스라 그랬죠. 그리고 이 스타일 영상, 고흐 영상에도 G라는 걸 통과시켜서 요거 두 개가 또 같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이제 그 스타일 제너레이션 하기 위한 스타일 로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하도록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내면은 이 아티스트 스타일의 영상이 만들어지고요. 저는 이 논문을 예전에 읽었을 때 결국은 이 G라는 거를 그럼 그램 매트릭스 말고 그램 매트릭스가 아닌 이것도 다시 뉴럴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어떤 더 좋은 함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뭐 똑같지는 않지만 아마 디포토 스타일 트랜스퍼 오늘 할 논문도 약간 이걸 건드리는 거 아니고 여기다가 뭔가를 더 추가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다음 게 되니까요. 혹시 네, 질문 있는데요. 네네. 저도 논문 읽은 지 좀 돼가지고 예.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여기서 지금 옆에 A1이랑 B1이 같고 예.
G의 A1이랑 G의 C1이 같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램 매트릭스는 예. A1, C1, A2, C2, A3, C3를 다 같게 만들고, 예. 컨텐츠에 대한 거는 어떤 특정 레이어를 하나 정해서 그 레이어만 갖게 하는 게 맞나요? 그거는 논문에 써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컴브 몇 레이어, 몇 레이어, 몇 레이어 썼다고 나오거든요, 논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그 스타일 아니 텍스처 신세시스 하는 그 논문 두 번째 예. 사전 논문에서 보면은 아까 결과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 사진들이 어떤 레이어 번호 예. 있고 사진 있었던. 예.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예, 맞죠. 이게 제 기억에는 저기 풀4라고 써 있으면 풀4 레이어 하나만 맞춘 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레이어별로 전부 다 그램 매트릭스를 에 예. 그 엘트로스를 다 구해서 다 서메이션 한 다음에 그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쪽으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아, 그렇군요. 컨텐츠는 그냥 한 레이어 하나 딱 정해가지고 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그게 그 스타일 그 아티스트 스타일 논문에서는 다 쓰는 건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뭐 중간중간에 몇 개를 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중간중간에 어쨌든 아래쪽 하위 레이어랑 상위 레이어가 다 포함돼야 된다는 거죠. 다는 중간중간 아니고 뛰어넘더라도. 중간 몇 개였던 것 같아요. 가령 지금 이 디포토 스타일러 논문은요. 제가 그 아티스트 스타일 논문은 뽑아놓은 게 없어가지고 디포토 스타일 같은 경우는 컴브 11, 21, 31, 41, 51이 이용이 되네요. 예. 네, 네, 그 뭐 지문 그런 식으로. 네, 네네. 맞습니다. 네. 예. 네, 예, 좀 그런 짧은 식으로 이용되는 게 틈새 맞는 질문, 것 같습니다. 예. 틈새 질문 하나만 하자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이미지는 네. 그 텍스처 신세시스를 할 때 랜덤 노이즈로부터 생성을 한 건가요? 네, 크기.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논문은 제대로 이건 그 뉴럴아트 논문은 아니고요. 그거의 레퍼런스 논문 네네네. 갖고 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아마도 거기서 했을 것 같은데 확실치가 않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제 기억에는 이거 랜덤으로 시작하는 게 맞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결국엔 이미지를 학습하는 거니까. 예. 근데 이게 뉴럴 아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랜덤에서 바로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원 이미지에다가 그냥 노이즈 섞어가지고도 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차피 거기에서 조금 변형된 걸 만드는 거니까. 네. 예. 다들 이 논문 다 읽으셨군요. 예, 그러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다 끝났어요. 사실 이 기본적인 구조를 알면은 이제 로스 펑션을 어떻게 구하냐인데 기존의 아티스틱 스타일 논문과는 다르게 두 개를 목적으로 해요, 얘는. 그래서 하나가 이 그림이죠. 이 창문을 보면은 창문이 찌글찌글하고 없어지고 막 그렇잖아요, 얘는. 근데 그거를 정말 사진처럼 원래 있는 대로 그대로 하고 싶다. 가 이제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 이게 이제 요거는 스타일 트랜스퍼한 이미지거든요. 근데 지금 하늘에 보면은 여기 건물 쪽 텍스처가 입혀져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없애고 싶다. 예. 이거 두 개를 추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문 같은 게 이렇게 우글쭈글해지는 것들을 막는 게 포토 리얼리즘 레귤러라이제이션이고요. 이런 텍스처가 하늘인데 빌딩 쪽 텍스처를 갖고 와서 신세시스가 된다거나 그런 걸 막는 게 오그멘티드 스타일, 로스 위드,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요거 두 개만 설명을 드리면 끝나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이 포토 리얼리즘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보면은 얘는 이제 설명이 되게 짧죠.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기존의 어떤 레퍼런스 논문, 이미지 매팅 관련된 논문을 가져다 쓴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거의. 그래서 이미지 매팅이라는 거는 어떤 이미지에서
foreground 오브젝트를 뽑아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요 영상에 보면은 요 뒤에 색칠되어 있는 게 백그라운드, 이런 게 백그라운드고요. 예, 요 앞에 요 사람 같은 게 foreground인데 그것만 이렇게 딱 끄집어낸 거죠. 이게 그 레퍼런스 논문에서 갖고 온 그림이거든요. 요런 거를 해주는 게 이미지 매칭인데, 예. 그래서 그럴 때 쓰는 로스가 요 로스예요. 예. 그래서 foreground 오브젝트를 뽑아내는 로스이고요. 그거를 잘 못 뽑아내면 페널티를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질문인데요. 네네네. 페널티라는 게 약간 강화학습에 그런 거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로스요? 예. 예. 그러니까 에러가 커지는 거죠. 미스퀘어드 에러가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VC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요 VCO라는 게 이 아웃풋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요 MI라는 게 이제 매팅 라플라시안인데요. 예. 이게 사실 되게 복잡하게 계속 정리를 해서 나온 로스예요. 예. 단순하게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건 여기에 요 아웃풋 이미지에 뭔가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돼가지고 그거의 제곱 형태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예.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폼 된 아웃풋 이미지에 리니어 트랜스폼 된 여기선 어파인 트랜스폼 된 어떤 녀석이 포어그라운드 오브젝트를 잘 뽑아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세한 수식이나 이런 거는 이게 또 논문 하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자세히 읽지는 못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논문을 읽으시면 되고요. 예. 페이퍼에 네. 로컬리 어파인 한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게 사실 그게 조금 아리까리한데요. 이 논문에서는 별로 안 아리까리해요. 그러니까 로컬리 어파인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피처나 이런 것들이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표현할 수 그러니까 로컬리라는 걸 일단 뭐 예를 들면 3x3 이런 걸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픽셀 9개를 뽑아내서 여기에서는 어떤 이미지의 특징이 안 변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작은 영역에서는 어떤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의 합으로 얘를 다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류로 저는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어파인 트랜스폼은 리니어 트랜스폼이랑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은 다른 아닙니다. 말인가요? 그러니까 어파인 트랜스폼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뭐 로테이션이나 뭐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 뭐라 그러죠? 익스펜션? 예, 그런 거 해주는 예. 그 디포머블 컨볼루션 네트워크 할 때 나왔었던 그런 오퍼레이션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건 엄태웅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거 어파인은 그냥 리니어 트랜스폼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리니어 예, 트랜스폼.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고 이게 논문이 어렵더라고요, 보는데. 예. 그러면 여기 MI가 네네네. 이게 무슨 M이라는 것이 그냥 디터미니스틱하게 그냥 I가 딱 들어가면은 디터미니스틱하게 딱 하나가 정해지는 매트릭스인 건가요? 네네. 이게 제목 자체가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에요. 예. 그래서 딱 수식적으로 유도를 해서 나오는. 어파인 트랜스폼은 그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 모이는 거 보시면은 어파인 트랜스폼 나오는데 그냥 리니어 트랜스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매트릭스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가지고 fx는 ax 더하기 b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러니까 A 매트릭스가 그러면은 보통은 트랜슬레이션이라던가 로테이션도 다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예. 리플렉션 같은 것도 그렇고, 쉬어링이나
스케일,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어파인 변화는.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는 매트릭스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변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디포토 스타일 트랜스포 논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거의 없어요. 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9번 레퍼런스를 썼다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냥 포어그라운드 오브젝트를 뽑아낸다라는 거는 사실 사진상으로 이미지가 왜곡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포어그라운드 오브젝트가 왜곡 있게 뽑혀지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런 거를 조금 활용을 하겠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늘 부분에 무슨 빌딩 쪽 스타일 텍스처가 입힌다거나 이런 거를 막고자 하는 거고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그램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는데 일단 이미지에 뭐 쉽게 얘기해서 스카이랑 빌딩만 있다고 볼게요. 그럼 이미지에 스카이랑 빌딩만 있으면은 그거의 오토 코릴레이션을 구해본다면은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그럼 이렇게 되겠죠. 스카이 빌딩 곱하기 스카이 빌딩. 그러면은 스카이가 2번 곱해지고 빌딩이 2번 곱해지고 이쪽에서 스카이랑 빌딩이 곱해지는 크로스텀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크로스텀 때문에 그러니까 빌딩 쪽에 스카이로도 가고 스카이가 빌딩 쪽으로 도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를 좀 없애주겠다. 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이런 설명은 논문에 안 나오고요. 아, 끝났네. 네, 10분 남았습니다. 끝났군요. 10분 남았군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크로스텀을 없애주겠다라는 거고요. 없애주겠다라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이에요. 이거 논문에 나오는 건 아니고 반만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질문이 네네네. 하나 있는데요. 네네. 이거 사실 아까부터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 이게 제가 이 네. 논문을 못 읽어봐가지고 네네네.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아까 앞에서 우리가 그 스타일 트랜스퍼 할 때는 네. 어떤 화가의 그림을 넣어줬잖아요. 네. 그게 스타일을 준 거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는 스타일이 뭔가요? 아, 지금 하려. 얘는 뭐 낮 사진을 밤 사진으로 한다거나 뭐 그런 거죠. 뭐 겨울 사진을 여름 사진으로 한다거나. 그럼 같은 건물이랑 같은 건물에 다른 같은 계절 건물은 혹은 아니에요. 뭐. 다른 건물이고요. 그러니까 근데 서울 그러면은 야경을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줬는데 뉴욕의 낮 배경이다. 그거를 그러면 네. 스타일로 주면 서울의 낮 배경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네. 네. 원래 스타일이 여기 입혀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흐의 그림을 넣었으면은 하늘에 고흐의 그림 같은 그 텍스처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고흐의 빌딩에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이 빌딩에 있는 요 빌딩이 하늘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 고흐 그림에 만약에 빌딩이 있었다면 그 고흐 그림에 있는 빌딩이 여기 나타나야지 그렇죠. 스타일이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지금 하늘에 나타난 빌딩은 그럼 만약에 이게 서울의 사진이었고 예. 내가 지금은 여기에는 안 보이지만 어떤 뉴욕의 밤 사진이 있었다면 그 뉴욕의 밤 사진에 있는 빌딩이 하늘에 나타나서 그게 싫다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어, 그 뉴욕의 빌딩의 창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진에 있는 빌딩이 아니라 네네. 다른 네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스타일을 네네네. 옮겨올 그 사진에 있는 빌딩이 하늘에 나타나서 싫다. 네, 맞습니다. 그걸 없애보자는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였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좀 꼬글꼬글 하거든요. 그 창문이 그거 없애는 거랑 이런 아티팩트를 없애는 거 두 가지고요. 그래서 이 크레스텀을 없애려면은 애초에 스카이만 뽑아내고 빌딩만 뽑아내서 그램 매트릭스를 만들면은 스카이 빌딩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카이만 뽑아내는 빌딩만 뽑아내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만들어서
이미지에 한번 통과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아니라 피처 맵에 한번 통과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피처 맵에서 스카이 관련된 피처 맵만 뽑을 수도 있고 빌딩 관련된 피처만 뽑을 수 있으니까 그 뽑힌 거를 가지고 그래프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면은 크로스텀이 없는 그래프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원래 그래프 매트릭스 로스, 그러니까 스타일 로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는 스타일 플러스라고 해서 모디파이된 버전을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피처 맵을 쓰는 게 아니, 피처 맵에 오토 코릴레이션을 쓰는 게 아니라 피처 맵에다가 시메트릭 세그멘테이션한 마스크를 씌운 다음에 오토 코릴레이션을 해줘요. 예, 그래프 매트릭스를 구해줘요. 그게 하나가 차이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최종 로스가 되고요. 이게 컨텐츠 로스. 이게 스타일 로스인데 모디파이된 버전의 스타일 로스. 방금 설명드렸던 시메트릭 세그멘테이션을 쓴. 그리고 요게 그 포토 리얼리즘 레귤라이제이션. 요거 세 개를 다 합쳐가지고 예, 토탈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게끔 해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면 이 포토 스타일 트랜스퍼가 된다라는 게 요 논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람다 값에 대한 비교인데요. 이 람다. 예, 그 창문 우글쭈글해지는 거 막는 거. 예, 그 람다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시면은 여기 하늘을 보시면 좋은데요. 하늘을 보시면은 원래 구름이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먹구름이. 예,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랑 전혀 다르죠. 근데 람다 값을 키우면 키울수록 예, 원래 하늘이랑 굉장히 비슷해졌죠. 예, 그래서 이 람다 값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십시오. 저 레귤러레이션 텀은 그 지금 설명을 해주셨던 건가요? 포토리얼리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아, 네. 요거입니다. 여기가 LM이잖아요. 요 부분. 요게 그거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저 근데 여기서요. 네. 그러니까 원 이미지 매팅 논문에서는 똑같은 이 로스를 최소화함으로써 저 포어그라운드를 뽑아내는 건가요? 예,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그 원래 논문에서 원래 논문이요. 그러니까 원래 논문이라는 게 이미지 딥 포토 매팅 스타일 트랜스퍼 아니요.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지 매팅 스타일이요? 논문에서요. 이미지 매칭이요? 매팅 아, 예. 그 논문에서 똑같은 저 로스를 미니마이즈 함으로써 저 포어그라운드 오브젝트를 뽑아낸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 원 논문에서는 지금 지금 여기는 LM 로스를 쓰는 것도 있고요. 뒤쪽에 보면은 컨스트레인트도 줘요. 여기 보시면은 백그라운드에 점 하나 찍혀 있잖아요. 얘는 백그라운드다라고 주잖아요.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도 하기도 하고요.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이 매핑 논문에서는. 아까 태웅님이 물어보신 그 트랜슬레이션 관련 문제에 대해서 그람 매트릭스가 괜찮냐는 거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무슨 네. 레디에서 그람 매트릭스 로스 펑션이 네. integrated over space라서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하다라는 말을 해놓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혹시 그걸 보시고선 뭐 생각나신 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란 말은 들었고 봤는데요. 그거를 봐도 인베리언트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사실 넣을까 하다가 안 넣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고 그거 슬랙에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지금 그 부분 있으시면 화면에 한번 주실 수 띄워볼까요? 있으신가요? 네. 잠시만요.
혹시 보이시나요? 보여요. 예, 예, 예. 이게 그거 관련 설명이거든요. 얘는 지금 포인터가 안 돼가지고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면은 필터 리스판스라고 돼 있는데 보면은 예. 이게 필터 리스판스 피처 맵이거든요. 피처 맵이 똑같은데 오른쪽으로 좀 갔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피처 맵 도메인에서는 포지션 디펜던트한데 얘를 그래프 매트릭스로 바꾸면은 포지션 인디펜던트해진다라는 게 주장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래프 매트릭스 잘못 그린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 구해보면은 오른쪽으로 그래프 매트릭스도 엘리멘트가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데 확실치가 않네요.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데 예. 지금 보면은 그래프 매트릭스가 결국에는 디멘전이 뎁스 바이 뎁스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저게 시프팅 되더라도 결국에는 곱해지면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도 그냥 정의대로 계산하면은 네, 예. 이 그림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1바이를 계산해 보면 그렇군요. 아, 예. 1바일 계산하니까 맞네요. 또. 아,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1바일 계산하니까 맞네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